리모델링 중이던 경기도 군포시 산본의 한 아파트에서 4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화재 사고가 어제 발생했습니다. 오늘 현장 합동 감식이 있었는데요.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화재 발생 원인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현장 합동 감식이 있었는데요. 화재 네. 원인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예, 아마도 현장에서 채집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하고 또 그다음에 감식이 필요한 것들은 또 이제 감식이 들어가서요. 종합적으로 아마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근데 이번에 오늘 조사를 하면서 확인된 것들은 현장에 계셨던 인부라든지 혹은 또 거기 집주인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네. 거실에 있던 전기 난로에서 화재가 치솟았다라고 하는 진술들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화재 발생은 아마도 거실에서 전기 난로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이후에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되거나 또 이를테면 펑펑하는 이제 폭발음이 동반된 화재로 이어진 부분들은 예. 거기에 있던 여러 가지 가연성이 높은 어떤 이제 공사에 필요한 이런 물건들이라든지 또 여기 유기용제라든지 이런 네. 것들로 인해서 확대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뭐 전문가시니까요. 이영주 교수님 뭐 화재 현장도 많이 보셨고 분석도 많이 해오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난로가 현장에 있었다. 그리고 그 12층 아파트가 셰시 교체 작업 중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그런 여러 인화물질 외에도 우레탄 폼, 셰시 마감재로 쓰이는 우레탄 폼이 원인 아니냐 이런 진단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레탄 폼이라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예전에 냉동 창고나 이런 데서 이제 사용돼서 화재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던 네. 이런 이제 우레탄 폼을 생각하시는데요. 예. 오히려 이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닐 거고요. 아야. 대부분 이렇게 이제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 네. 창호하고 벽체 사이에 틈새를 메우는 이런 단열재로서나 아니면 그 부분을 이제 채우는 이런 용도로서 이제 우레탄 폼을 하기는 합니다. 또 실제로 이제 이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도 이 우레탄 폼을 이렇게 캔 형태로 이를테면 이제 조그만 스프레이 형태로 나와 있는 이런 우레탄 폼 캔이 한 15개 정도 나왔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가연물로서 상당 부분 기여를 했을 것으로는 예상은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뭐 유증기라든지 뭐 이런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순수하게 이런 우레탄 폼에 의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전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 보시기엔 전기난로 주변에 유증기, 그러니까 휘발성 기체를 만들어내는 어떤 물질들, 신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예, 아마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이를테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공사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화재 시에 가연물로 쓰일 수 있었던 이런 재료들도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공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소방 설비의 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아니라 공사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반적인 화재랑은 조금 다르게 가연물들이 많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문제가요. 지금 숨진 분들이 4분이나 나오셔서 2분은 이제 화재 현장에서 추락해서 숨지셨고, 2분은 주민들이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하시다가 결국 문을 못 열고서 숨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옥상 문이 열려있지 않았다, 잠겨 있었다, 이런 문제를 유족들이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늘 당시 출동했던 소방관의 이제 진술에 따르면은 옥상 출입문은 열려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려 있었다는 거는 뭐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 오픈된 형태라기보다는 잠금 장치가 해정되어 있는 잠금이 풀려 있는 상태라서 열면 열리는 구조였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만 이제 대피하는 분들이 여기 지금 구조가 옥상으로 연결되는 출입구보다 한층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권상기실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설비실이 있었는데요. 기계실이라고 맞습니다. 기계실 이제 엘리베이터에 관련된 기계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급하게 대피를 하시면서 가장 꼭대기층이 이제 옥상층일 거라고 이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오히려 옥상으로 연결되는 출입구를 지나치시고 한층 더 올라가셨다가 오히려 이제 연기라든지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서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노출되시고 화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옥상으로 연결되는 출입구에 대한 부분들은 뭐 잠금이 해정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겠지만 이분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 못하셨거나 혹은 또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 연기를 마셨을 가능성도 또 배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 화재를 보신 많은 분들께서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데요. 교수님, 아파트에 만약에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불이 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명확하게 좀 구조 조치 요령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 집에서 불이 났다고 한다면요. 빨리 내 집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 세대 내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세대 바깥으로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대피를 하시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몸만 빠져나오시면 안 되고요. 네. 나오시면서 본인의 세대 문을 반드시 닫으셔야 연기라든지 화염이 계단이라든지 복도로 확산 안 되면서 이후에 대피하시는 다른 세대의 분들은 안전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자칫 대피하시면서 문을 열어놓고 대피를 하시면서 다른 층에서 대피하시는 분들이 더 위험해지는 상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혹시 다른 세대에서 불이 나서 내가 대피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복도나 계단실을 살짝 보셔서 연기라든지 화염이 이미 노출이 됐다면 무리하게 대피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세대 내 문, 본인의 문을 정확하게 잘 닫으시면 여기가 이제 방화문으로 되어 있어서 1시간 정도는 화재 이제 막아주는 이런 성능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연기가 들어오는 것들을 뭐 수건이나 혹은 이불 등으로 막은 다음에 내가 세대 내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상황들을 뭐 신고라든지 아니면 창밖으로 적극적으로 알려서 구조를 기다리시는 것이 훨씬 생존 확률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이영주 서울시립대 교수와 말씀 나눴고요. 이어서 11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 현장에서 그나마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건 이분 덕분인데 마침 현장에 사다리차 기사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3분을 구조했습니다. 청년 사다리차 기사 한상훈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한상훈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요. 네. 불이 난 아파트 현장에는 어떻게 가시게 된 거죠? 제가 연락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샤시 작업을 하려고 이제 가서 대기하던 도중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공사하던 그 12층에 셰시 작업에 일을 같이 하시려고 대기하시던 중이었군요. 네네네. 아하. 그런데 이제 불이 난 걸 보셨고요. 네. 그리고 구조 요청 소리를 들으신 겁니까? 어떻게 불이 나신 다음에 사다리차를 가동하셔서 구조를 하시게 된 거죠? 당시 상황을 좀 제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예. 그 차에 앉아갖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위에서 계속 펑펑 소리가 연달아서 나가지고 위를 쳐다보니까 저희 제가 가는 현장에서 이제 불이 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저는 이제 제가 먼저 사다리차를 거기다 설치를 해놨었는데 네. 이제 그 설치한 사다리차 이제 불이 막 이제 사다리차로 불이 막 튀는 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저도 일단 위험하다 생각돼서 이제 사다리차를 접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접으면서 이제 119에 전화하고 막 이제 옆에 뭐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었는데 마침 옆집에서 이제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12층의 옆집에서요? 네. 네네. 그 불난 곳 바로 옆집에서. 그래갖고 일단 바로 빨리 접어가지고 바로 네. 옆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일단 12층으로 쏴가지고 12층 여성분을 구해드렸거든요.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명은 더 어떻게 구하셨죠? 네, 12층 이제 네. 그쪽으로 이제 설치를 하던 도중에 네. 15층에서도 이제 손짓이 보여가지고 이제 거기도 이제 구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12층에서 여성분을 구하고 내렸는데 네. 그때 뒤에 보니까 구급대원분들이 오셨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나는 이제 가도 되겠구나 이러고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예. 그 불을 끄는 물차만 오신 거예요. 제 뒤에. 그래가지고 구조 거기서 어쩔 수 고가 없이 사다리가 안 왔고. 네, 제가 예. 15층이 제가 제 사다리로 안 되는데 네. 그 리미티드 스위치를 이제 해제를 하고서 이제 아파트 앞으로 더 이동을 해가지고 네. 이제 거기서 15층까지 이제 무리하게 좀 싸가지고 예. 네, 그 위에 있던 아이들을 구했는데 예. 그 아까 제 기자분한테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네. 초등학생이 아니라 네. 내일 수능을 앞둔 19살 한 명이랑 18살 이렇게 있다고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요. 내일 네네. 수능을 치는 수험생이었네요, 한 명은. 네네네, 한 명은. 아하. 정말 그 한상훈 씨 아니었으면 내일 시험도 잘 못 치고 부상 입고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자, 그런데 아까 살짝 말씀하실 때 원래는 15층까지 못 가는 사다리 차인데 그 리미트 네네. 제한을 해제하고서 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 대단히 좀 용기 있으면서 아주 좀 뛰어난 임기응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앞으로 또 이러한 화재나 응급한 현장이 또 앞에 나타난다 그러면 본인에게 닥칠 위험
또는 불이익 감수하고 또 이렇게 구조하실 겁니까? 당연히 해야죠. 예, 그냥 뭐 망설임 없이 바로 나오시네요. 네, 제가 이제 네. 사다리차를 하면서 네. 예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사다리차 분이 빌라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거를 구하셨다는 걸 보고서 아하. 저도 그거를 이제 보고서 저도 나도 이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었어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신 사다리차 영웅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께서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응원과 격려의 문자. 예, 감사합니다. 이윤자님 대단하시고 멋지십니다. 정초영님 와 멋지십니다. 정말 대단하고 멋지시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시기를 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군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주민을 구한 청년 사다리차 기사 한상훈 씨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